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정말 또 짧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되었고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한동훈이 최종적으로 탈락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신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단순하게 대통령과 각을 세운 문제를 떠나가지고 당 대표라는 자가 왜 계엄을 했는지조차 찾아보지 않고 무작정 국회로 달려가서 내가 계엄을 막았다. 실질적으로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의결권도 없고 그냥 당대표였기 때문에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고 하기에는 말에 심각한 어폐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다가 정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게, 한동훈이 떨어지자 수많은 한동훈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겠다, 혹은 이재명을 찍겠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치를 너무 감정적으로 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응원하는 후보가 떨어졌다고 할지언정, 그러면 이재명 뽑고 베네수엘라 되든 말든 앞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어떠한 애국심이나 사명감도 없이 내가 극성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탈락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재명을 찍겠다, 아무도 안 뽑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기성세대로서 이 나라의 미래 세대들과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걱정해 주려는 최소한의 애국심이나 사명감이 있는 건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분열하면 안 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후보를 강력하게 밀어야 합니다. 또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도 마찬가지죠. 김문수든 한덕수든 간에 누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결국에 이재명을 막을 대체제를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떨어졌으니까 안 찍을래? 이재명 찍을래? 그건 진짜 정신 나간 생각이죠. 그럴 거면은 본인이 보수가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이념도 신념도 국가의 위기도 그냥 내 알 바 없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투표 안 할래, 정치 관심 끊을래, 그 정도의 정말 얕은 팬심으로 정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좀 인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김문수 후보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직후에 유튜브의 댓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개딸들이 굉장히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답이 없다 난리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한동훈 지지자인 척을 하면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분탕질을 치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재명은 싫지만 한동훈만을 지지하겠다는 애시당초의 한동훈 지지자들도 좀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댓글들을 보면 참 가관인 게, 한동훈 없는 대선은 기권이다, 윤석열도 계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워딩을 보면은 이들은 이재명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정치판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간첩 문제라든지,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이재명의 선거법이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 사실상의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더 미워한다는 것은, 이런 분들은 사실 애시당초에 좌파 생각이 강한 분들이고, 아니면 어떠한 이념 신념도 없이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재명이 이미지가 워낙 안 좋고 범죄도 좀 많이 저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한동훈으로 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탄핵 찬성한 한동훈이 되어야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MBC 유튜브의 댓글인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고 또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도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태에 대해서 김문수와 국민의힘 그 자체에 대한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기 탄핵 이후로는 모든 의혹이 꺾여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이재명을 막아야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을 막고 우리의 안위와 경제와 민생과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토록 처절하게 이재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뽑으려고 했는데 김문수라니 이재명 뽑아야지, 이런 워딩들도 보이고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일제시대 국적이 어디 나라냐 라는 질문을 이제 야당에서 했을 때, 아니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었다, 나라가 뺏겼으니까 그럼 그때 국적은 우리가 없는 거고, 그때 이제 일본 국적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다 라고 했던 걸 갖고 무슨 친일파니 뉴라이트 사관이니 이러면서, 정말 이 민주당 쉰내나는 틀포티들의 특징이 뭐만 하면 친일파를 갖다가 엮어가지고 그걸로 프레임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참 문재인 시기에 노제팬 선동에 휘말려가지고 그런 거에 선동돼가지고 움직이는 인간들답다 싶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그때 국적이 일본이었지 뭐였습니까? 이게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국적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일본 국적 아니야, 일본 싫어, 일본 나쁜 놈들, 우리 침략을 했으니까 이거
다 이거 무효지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판단이고 그랬으면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본 국적이었던 건 팩트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뺏겼고 고종을 비롯한 조선 후기에 왕가에서 나라를 갖다가 그냥 통째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우리 일본 국적이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라가 뺏겼고 2등 시민으로 살았죠. 일본인들에게 차별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결론을 놓고 보면은 일본 국적이었다 그때는. 이거를 갖다가 부정하면은 뭐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까? 막 선조의 정신들을 뭐 부정하고. 아니 그때 사람들도 그냥 다 일본 국적, 여권에도 일본 국적 써져 있었고 손기정 선생이 일장기를 들고 뛰지 않았습니까? 그게 당연히 우리에게 기분이 나쁘죠. 왜? 나라가 빼앗겼던 정말 비참한 과거니까. 근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기르고 정치와 경제 이 모든 게 똑바로 굴러가도록 우리가 이 나라의 상층부들을 채찍질을 하고 강력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지, 그거에 무슨 감정 소비를 하면서 뭐 일제 국적이라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라는 게 사라지는 겁니까? 그냥 이건 어쩔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말자, 힘을 기르자. 그때의 멍청한 조선 왕가처럼 대한민국을 팔아 넘기고 힘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에 무슨 막 부들부들 거리면서 뭐 일제시대의 국적 뭐 너 친일파지 뭐 그렇게 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적은 뭐 감정이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사실이에요. 그때 있었던 사실. 그때 우리는 국적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일장기를 들고 뛰었다. 이거 자체를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건지, 저는 오히려 이러한 일제시대의 일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말고 선진국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 그것을 위해서라면 한미일 공조 다지는 거 그깟게 뭐라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선조들에 대한 최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친일파라고 그러고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전과 7범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게 무슨 뭐 민주화 운동, 좌파들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니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민주화 운동, 그거 하다가 이제 전과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앙 시기에 코로나 계엄이죠.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했다고.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엄한 자영업자들 피눈물이나 흘렸지, 문재앙의 코로나 계엄, 방역 수칙을 지켜가지고 그게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통제가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사이클 쳇바퀴 돌듯이 걸리고 나서야 이게 끝난 것이지, 문재앙 시기에 사실상의 거의 공산당식의 통제를 겪고 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덜 봤다라고 말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범죄이고, 그것도 음주운전 같은 그냥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사적인 범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거를 단순히 뭐 4개, 7개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웃긴 행동인지. 이재명의 범죄 전과가 무슨 뭐 노동운동, 뭐 민주화운동 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사적이고 본인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본인을 위해서 하다가 그렇게 된 일 아닙니까? 결국에 이거를 비교하는 게 참으로 웃긴 이야기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 전과에 대해서 숫자를 언급하는 바람에 이것도 좌파 쪽에서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고 싶다고 하지만은 이재명의 전과와는 질이 다른 거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된 행동인지. 아무튼 뭐 지금 와서 이미 끝난 사람 이야기 해봐야 뭐 어떤 의미가 있겠냐마는, 아직도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에도 간혹 계세요. 댓글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분명히 하시던, 댓글을 다시던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한동훈을 지지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정말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좀 힘을 모아주시고 한동훈이 안 됐다고 이재명을 뽑겠다든지 투표를 거부하겠다든지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했던 의의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십 년간의 싸움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공통적 목표는 이재명을 막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막는다고 모든 게 장땡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위험한 사태에 우리가 직면을 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정말 극성적 뭐 한딸, 개딸 이런 분들의 반응을 좀 가져와 봤는데, 굉장히 좀 분탕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좌파 진영에서 교묘하게 반 이재명 정서를 갈라치기 하고 흔들고자 이러한 전법들을 많이 쓴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나 정말로 이제 한동훈을 내가 지지하는데 한동훈이 떨어졌다고 다른 사람을 못 뽑겠다, 국민의힘 탈퇴하고 김문수 뭐 한덕수 다 그냥 안 뽑겠고 차라리 이재명을 뽑겠다, 정말 그 생각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조금만 머리를 식히고 다시 한번 생각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산 넘어 산입니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도 필요한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가 현재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긴장의 끈을 푸는 것이 가장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이 바라고 있는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절대 긴장을 풀면 안 되고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합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하든 어쩌든 간에 각자 생각이 다르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뭉치자는 게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